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용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어벤져스 군단 완전체가 모였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참 좋네요. 어벤져스라 그러니까 갑자기 지구를 구해야 돼. 저는 헐크인가요? 우리 사회를 구하는 갑자기 그 새파랗게 칠해서 나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 누구?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니, 사실 헐크가 그 변하기 전에 보면 굉장히 그 유능한 박사로 나오거든요. 유능한 박사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제가 저희는 근데 그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변하고 강사님을 싶었어요. 썼다 이거지. 헐크를 변해서 누굴 막 때리신다거나 화풀이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예, 그러면 살인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생활 때문에 또 다룰 거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제 빼고 다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하죠. 원래 뒤에서 얘기해야 돼요. 네, 네. 지난 1월 15일에도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뭐 크게 변한 게 없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다루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들썩였던 예천군 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 근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있었던 최규일 의원의 스트릿바 출입 사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 또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죠.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직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고 국민들은 답답하고 최규일 의원이 가물치라면 박종철 의원은 피레미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군의 행정에 돌아가게 됩니다. 항공권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이 보고서도 또 표절이에요. 영주 시장에 대해서는 뇌물을 준 거고 네, 뇌물 최규일 공격. 의원과 보좌관은 뇌물을 받은 거고 영주와 이 문경, 예천 주민들을 뭐 알로 보는지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의 가장 큰 적도 유권자. 염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불타오르네. 네, 그럼 먼저 예천군 의원의 이 가이드 폭행 그 후에 대한 천용길 위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네, 제 결담은 방탄의원단의 불타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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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 노래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뭐 싹 다 불태워라. 네. 그러니까 이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 그리고 최규일 의원까지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사생결담에서 다뤘는데도 아무런 끄떡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시민들이 제일 갑갑하죠. 그리고 이 경북 지역 예천과 영주 이 지역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이 사람들을 뽑았다는 게 죄라면 죄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선출된 분들이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직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다 불태워버리고 싶어요, 이분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가 소집이 된 게 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일찍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서 국민들 앞에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라는 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고 국민들은 답답하고 이러니 이렇게 다시 비상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혼날 것 같아요. 지금 그 네. 박종철 의원하고 이게 BTS를 같은 자리에 놨다고 아마 이게 알미들의 공격이 엄청날 것 같은데. 같은 자리에 놓진 않았죠. 네, 하여튼 이 그래서 아미들의 힘을 좀 지원받고자 이 공격 포인트를 좀 박종철, 그쪽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박종철 의원이 잘못한 그 직위를 좀 불태워달라 이거죠. 자꾸 너무 박종철 의원만 얘기하지 마셔요. 사실은 더 억울하거든요. 박종철 의원 입장에서. 네, 최규일 의원에 비하면 그렇죠. 최규일 의원이 가물치라면 박종철 의원은 피레미잖아요. 이렇게까지 비유를 또 하셨네요. 5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줄로 그냥 잘 처리됐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 후라는 사생결담 2탄을 준비해 봤는데요. 뭐 예천군 의회는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가이드 폭행 사고가 있었고 그 안동 MBC 단독 보도로
이 가이드 폭행 사실과 영상이 공개가 됐었죠. 1월 달에 이 내용이 공개가 되고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들끓어서 예천 군의원들 전원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예천 군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 의원들 연수를 이끌었던 이영식 전 군의회 의장의 경우에는 제명 대신에 한 달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게 됐고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만 제명 결정이 났죠. 이 제명 결정이 나고 나서 이분들이 또 이걸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또 불복하는 상황이고 예천 군민들은 주민 소환을 통해서 예천 군의원 전체를 불신임하겠다라는 이 주민 소환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당선되고 난 뒤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진행된 건 없고 예천 군의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놀았죠. 근데 이게 국회를 보고 배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 되네요. 네. 최교일 의원이 스트릿바 가고 왔는데 뭐 예천 군의원들 야, 국회의원도 저렇게 가도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이 국회의원 선거가 같지 않습니까? 최교일 의원 지역구랑 뭐 이 정도면 우리는 양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일각에서는 너무 한 문제 갖고 오래 끄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 굉장히 빨리. 왜냐하면 워낙에 여론도 이렇게 들끓었고 했기 때문에 제명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지금 제명 취소 소송, 효력정지 신청을 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이렇게 많은 논란거리를 가져온 당사자가 제명이라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화를 이렇게 말이 왜 안 나와요? 화를 더 어이가 이렇게 없어서.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분들이 이제 의회에서 의원 제명을 결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 제명 결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라고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결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라고 본안 소송을 한 상태였는데, 먼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각을 한 거예요. 이제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상태죠.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구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질책을 하시는 건데, 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이분들의 억울함이라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가요.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는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네. 보면 해외 연수를 의원들하고 같이 간 거잖아요. 네. 여행을 같이 갔고 발단에 참여를 했던 의원들에 의해서 내가 했던 행위로 제명을 당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요즘 우리 정치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것을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들 그렇고. 근데 저는 정치야말로 법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분이 이것을 법에 의해서 나의 거취 여부를 결정짓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이 문제는 빨리 마무리가 되었겠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때까지 국회의원들이든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두고 오래 끌건 하지 않겠죠. 그래서 최교일 의원이 먼저 자진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군의원들도 모범이 그래. 되죠. 모범이 아마 되지. 그 상황이 된다면 이분들도 모든 걸 내려놓겠죠. 그렇죠. 이게 다 최교일 의원 때문이에요. 갑자기 왜 이 모든 게 그러니까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한 놈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박종철 전 의원이요 지금 상해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형을 구형받고 6월 11일 첫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3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어요. 네, 뭐 300만 원 네네. 벌금형을 검찰은 받았는데. 원래 구형하기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져서 의원직도 의원직은 유지가 되죠. 이렇게 유지되죠.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은 이 상해죄에 해당하는 적절한 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국민 여론에 의한 괘씸죄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법원이 그 냉정하게 있는 법의 잣대로만 판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종철 전 의원은 계속해서 이 벌금형을 요구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형사재판에 넘겨져서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지금 소송 중인 행정소송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으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관계없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박종철 전 의원은 항소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검찰은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기 때문에요. 이게 과연 근데 국민들 여론에는 합당하냐라고 봤을 때 만족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300만 원 벌금으로 돼요. 그거는 어쩌면 법률적인 네. 판단으로 하면 그게 가장 적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을 제명한 거는 의회에서 제명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한 그 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이거는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죠. 지금 가이드는 1심 선고를 분명 전에 들었을 텐데 네. 기분이 어떨까? 또 사과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뭐 사과는 적절하게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에서는 가이드에게도 사과를 했다,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게 이 법정에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피해자, 이 피해 당사자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가이드 일을 거의 못 받았대요. 아이고. 네. 아무래도 소문이 다 났겠죠. 가이드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도 다 못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예전 같으면 자기가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 정치인들 가이드했던 사실이 뭐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있었는데 본인이 일을 맡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하게 됐고 일절 이야기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권도식 전 의원이 소송을 또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요? 예. 어떤 소송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권도식 전 의원이 함께 얹혀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미안하다고 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여론이 줄어드니까 결국 이 피해 당사자만 생계나 여러 면에서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이 가이드분도 지금 겪고 있다. 안타까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처음에 이걸 알리기 전에 내가 제대로 된 사과만 받았다면 이렇게 언론에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일을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쯤에서 천윤길 위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네,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요? 네. 지금 두 분 놀라셨어요. 따라할 일인지 들어보고.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가수 데뷔하시려는 거 아니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가 아무리 아니라 알리려고요. 네, 시청률을 위해서 제 한 몸 희생을 하겠다. 네. 이 세상에 어디 의원이 너뿐이더냐. 너보다 멋진 의원, 너보다 착한 의원 뽑았으면 되는 걸. 그래 가거라 행복해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아마 따라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 뒤에 행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행복하든 말든 이분들의 삶은 개인적인 삶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 권도식 전 의원이 이후에 자기가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가든 신경 쓰지 않는다. 군의원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박종철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규일 전 의원도 본인이 스트리퍼 가고 싶으면 미국 국적으로 국적을 바꾸던가 아니면 개인 돈으로 가든가. 개인 돈으로 가든가 왜 그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스트리퍼를 갔냐 이 이야기죠. 전체 녹화 보려면 지금 여기서 다 나가버렸는데. 아니 근데 노래 부르는데 네. 되게 혼자 평온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네. 왜 부끄러우면 저희 몫이에요? 다 여기 막 밑에 보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도 우리 이상호 위원님은 같이 이거 와이파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김성준님의 결단 얼른 들어보죠. 언제 철들래?
아, 저보고 하는 게 누가 하신 얘기니까. 묘한데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도 이제 25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언제 철들래 이런 이야기 조금 덜 들을 때도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리고 안동 MBC 와서 일을 할 때는 또 김성진 의원한테 언제 철들래 이런 얘기 듣게 되고 다 그런 건가 봐요. 제가 철학 전공인데 옛날에 모 원장님 저만 보면 이 박사는 철학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전공이 철학인데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분들이 듣는 얘기보다 훨씬 더 크게 오겠네요. 내가 철학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철학 전공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꼴에 철학 박사인데. 가이드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요. 예천군의회 보니까 윤리특위 개최, 또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는 열었지만 딱 한 번 열었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휴업 상태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셨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국회의원들에 비하면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방의 의원은 실제 회의에 참석해서 그 회의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지역구 내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의회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또 군의 행정에 돌아가게 된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예. 예천군의회 보니까요.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국외연수 비용을 1인당 책정하는 걸 경북에서 보면 예천군의회가 가장 비용을 높게 가장 많이 책정을 책정해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해외연수 갈 때 지난번에 갔을 때 항공권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쓴 것처럼 부풀렸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항공권 부풀리기는 저희가 지난 방송을 할 때 임미애 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다라고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걸 예천 경찰서에서 보고 수사를 하게 되지 않았나. 오호. 아, 진짜로 저는 항공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더니 네. 그 숫자를 바꿨다 그러대요. 네네. 네. 여행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 그런 짓을 할지. 그 정도는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은 안 했는데. 근데 너무 허술했어요. 네. 너무 허술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금방 들통이 난 거예요. 부풀리게 한 게. 그런데 이것도 예천군의회 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만 이 검찰이 기소를 했고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예천 군의원들은 다 빠져 있어요. 이거 내용을 보면 사무과 직원은 군의원들이 시켜서 일을 하잖아요. 처리하게 되는데 이걸 지시하고 결재한 군의원들은 이 사과를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뭔가 해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이고 이후에 또 국외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으니까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 올라온 걸 봤는데 이 보고서도 또 표절이었습니다. 대부분 긁어다가. 그때 그랬었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기대하고 봤어요. 아, 이 가이드 폭행 사건도 있었고 여성 접대부 사건도 있었으니까 보고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반성한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1절 없습니다. 보고서만 보면 마치 아주 평온하게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처럼 써놨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리를 일으켰던 군의원들 2명도 반성을 안 하고 일이 진척된 게 없지만 의회 전체적으로도 이후에 벌어진 사후 처리 문제도 뭔가 한 발 더 나아간 게 없다. 이걸 보고서랑 해외 연수를 따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해외 연수에는 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돼서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로 간 거예요. 너무 따로 가잖아요. 왜 연수 내가 갔는데 보고서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따로 갔죠. 예천군 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예천 군민들의 타격이 정말로 컸죠. 아직 그 상처가 가시지 않았어요. 분노도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서 1년이 되는 7월에 주민 소환을 준비 중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게 우선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하는 절차 자체가 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7월 1일부터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서명운동 하기 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군의원 선거구마다 특정 이상의 또 서명을 받아야 돼요. 한 지역에만 서명을 많이 받고 하면 안 되고 작년 지방선거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유권자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예천이
꽤 넓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면읍이면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대리 서명을 한다거나 서명 용지를 돌리면 안 되고 직접 자기가 받아서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그렇지만 예천 군민들이 지금까지 1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7월까지도 어떠한 해결 방안도 없었고 진척이 없었다. 이 상태가 이 방송 나가고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서명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면서 다시 여론이 들끓어 오를 수도 있다. 게다가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이 예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최교일 의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심판론과 더불어서 주민 소환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 소환이 운동이 추진이 되면 우리 사생결담이 그 자리에 직접 예천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한번 생방송을 해보는 것도. 생방송으로. 우리 네. 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교일 의원까지 끌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주민 소환이 안 되죠. 아 그렇죠.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최교일 가능한데 의원을 주민 소환 하자는 게 네. 아니라 2007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두 차례 주민 소환이 이렇게 투표가 진행된 적이 네. 있죠.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주민 소환에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은 어떤 제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주민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면 오히려 지역에 갈등은 생기면서 정치적인 이렇게 어떤 논란으로 갈 여지가 큰 거죠. 예. 저는 투표는 투표 만약에 이 청구 인원을 넘겨서 이게 선거구가 4개다 보니까 예천 군의원 전체에 대해서 주민 소환을 하잖아요. 그럼 선거구마다 어느 선거구는 그렇죠. 4군데 중에 하나도 넘게 되면 그 다음 것도 동력이 붙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주민 투표 시점을 총선이랑 맞추게 되면 이전의 선거와는 달리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거기다가 생각을 이제 그건 전략 어렵고요. 짜주시면 아니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주민 소환 운동이 운동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그 투표 서명을 받고 그 서명인들에 대한 명부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네. 허위가 있나 대리가 있나 이걸 다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또 지난번에 제주도 할 때도 거기서 왕창 빠지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투표까지 가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의 정치 의식을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매듭 짓는 방법은 저는 당사자들의 사과 이거밖에 없다고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요.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가 주민 소환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건 정말 가장 마지막 네. 단계에서 나눌 수 있는 카드고 그 전에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사실 이 보니까 그 예천 명예회복 국민대책위원회가 새로 이렇게 전체 소환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것도 지난번에 그 제적된 거에 대한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로 다시 제기가 되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또 굉장히 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예천 국민 군의회 전체를 주민 소환해서 이 의회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고민도 조금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누가 있든 간에 행정부를 계속 감시하는 기능들은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걸 소환시켜놓고 다시 이제 그 뽑는 과정까지는 계속 이렇게 중간에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예천 국민들이 아마 화가 난 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정 노력들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 막상 또 실제로 이제 문제의 어떤 그 중심에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의원직을 좀 그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이런 그 일련의 어떤 이 사태들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나는 거지 가장 합리적인 거는 어떤 그 해결될 건 해결되고 또 그 군의회의 노력들이 좀 있고 그러면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나가는 이 과정들이 좀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네. 그럼 예천군 의회 폭행 그 후 김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어쩌면은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철없고 황당한 행위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이 상처들이 빨리 이렇게 아물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입장도 있어야겠지만 당사자의 입장도 참 중요하겠다. 어떤 슬기로운 결정이 날지
앞으로도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생결단에서 3탄까지는 안 하기를. 네.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직접 모으실까요? 자신 있으세요? 네. 저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까지는. 네. 예. 이어서 최규일 의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고요. 최규일 의원 스트릿바 논란 그 후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국회는 현대판 소도. 가장 신성한 곳에 그래서 죄를 짓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처벌권을 그 구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소도라는 것이 신성한 구역으로 얘기가 됐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도 죄인들이 죄를 짓고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범죄인들이 그쪽에 많았다 그러는데 좀 요즘 국회를 보면서 현대판 소도가 아닌가. 죄 짓고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어떤 면책 특권이라는 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방에 내려와도 그런 생각이 좀 주민들이 다 면책해주고 있잖아요. 소도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최규일 국회의원 사건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민주당에서는 최규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 그 박명재 의원이에요. 포항에 계신 분. 그러니까 18년도 11월 달에 윤리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19년도 3월 달에 윤리특위가 첫 회의를 하게 돼요. 제가 그 회의록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이날 그러니까 상정된 안건에 보면 21명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손혜원 의원도 건도 있고 그다음에 5.18 망언과 관련된 3명의 의원도 있었고 최규일 의원도 있었고 성주 사드 집회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에서 소송을 제기한 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21명의 징계안이 올라왔는데 그 회의록에 보면 3시 20분에 개회를 해요. 그리고 개회를 해서 3시 36분까지 한 16분 동안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해요. 그리고 36분부터 비공개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4시 28분에 산회를 해요. 그러니까 약 1시간이 채 안 되는 요 시간 동안에 이 의원들 21명에 대한 징계 얘기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본회의장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 21명인데 60분도 채 안 되는 거면 1인당 3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냥 국민 눈을 의식해서 회의만 한 번 열고 서로 간에 말하자면 환담 수준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끝나는 거죠.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김 의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네요. 일반 회사에서 보통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두세 사람 징계위원회 열면 한 2시간씩 회의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속담 떠오르더라고요. 가을에 못 지낸 제사 봄엔들 지내겠냐.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다 했는데 그렇죠. 어떤 결과도 낼 수 없는 자리였어요. 이 애초에. 그렇겠네요. 네. 그걸 다 그냥 뭐 아셨을 가을에도 텐데. 제사 못 지내는데 봄엔들 지내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왠지 윤리위원회가 소도 속의 소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또 최고네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규일 의원 스트릿바 출입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발한 측이 있으니까. 네.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잔잔해요. 임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또 소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지검, 예. 중앙지검에서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요건만 가지고 배당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여러 명 국회의 충돌로 인한 사태와 더불어서 함께 이 사건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 최규일 의원 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벌어진 정치적 문제를 다 법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거대 양당 민주당도 똑같고,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자꾸 법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한국당의 경우에도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이 수사 자체를 빠르게 내릴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만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규일 의원께서는 느긋하시죠. 본인이 또 검찰을 지내셨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고 있네요. 검경 수사권 조절. 빌미는 주죠. 되지 근데 않고 이게 있는 거. 사실은 이제 녹색당에서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고발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 영주시장에 대해서는 뇌물을 준 거고, 네. 그다음에 뇌물 최규일 공여? 의원과 보좌관은 뇌물을 받은 거고, 이 죄로 인해서 이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 보통 고발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한 7일 정도, 길게는 한 30일 안에 고발한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네. 네가 왜 고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발 사유가 충분한지를 조사를 하는데, 이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녹색당이요? 제1형사부로 배당은 되었어요, 사건이. 근데 4월 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다시 녹색당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고발인 조사 받을 준비 됐다. 불러라. 왜 조사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워낙 사건이 많아서 일부러 늑장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미뤄지고 있고 아, 이거- 언제 할 계획인지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지역 된 거죠. 차별이네, 지역 차별. 현재는 이제 대개 오늘 팩 몰아가시는데.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은 검찰 수뇌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죠. 그렇죠. 예, 수사 지휘를 검찰 수뇌부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김성진 의원님이 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이거 막 이야기를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냐하면 차기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또 최규일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시는 거죠? 이게 저 조금 여담을 하면요. 옛날에 저 진주한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살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서 그 중앙에서 이렇게 경찰관이 파견돼서 살인 사건 조사를 하다가 그 진주의 한교에 있는 대성전을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 범인 잡으러 들어갔는데 이 진주에서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냐면 그 한교의 대성전이 일종의 소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감사한테 와서 난리를 이제 내는 거죠. 저 경찰은 이제 파면하라고. 사실 그 사건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경상감사가 보고 진주향교에서 올라온 사람들 전부 다 하옥시켜 다 이렇게 처벌해버리는 사건을 끝내버리고 국가의 기강을 세워나가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은 법률대로 그대로 좀 밀고 들어가는 게, 그리고 소도라는 특별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법이 먼저 이렇게 개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만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법도 왜곡되기 시작을 하고, 또 거기만 들어가면 갑자기 경찰권도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블랙홀 되는 거예요. 같아요. 예. 싹 휘어가요. 직진으로 가는 빛이 그렇죠. 거기만 들어가면 싹 구부러져서. 그리고 사라지고 블랙홀이 없어져요. 또 생겨. 네. 커지고 또 생기고 여기도 있고. 원래 블랙홀의 성격이요, 그 빛을 빨아서 이렇게 내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빨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자꾸 커져요. 그래서 블랙홀은 사실 그냥 두면 나중에는 모두가 빨려 들어갑니다. 삼킨다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최 의원이 여전히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또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까지 겸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는 그러니까 이러니 안 억울하겠어요. 예천 군의원들이. 그렇죠. 예. 군의원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최규일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중앙당에서는 아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번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계시죠. 다음번엔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내정까지 되었다 그러죠. 더 그러니까 큰 정치인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면죄부를 주고. 지난번에 아마 최규일 의원과 관계없는 주제에서 제가 언급을 한번 했지 싶은데, 도박으로 무리를 빚었던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도의원이 한 분 계셨잖아요. 네. 그 이분은 정말 고개 숙이고 푹 숙이고 사과를 하셨어요. 도당에 맞아요. 나와서는. 근데 이날 도당에 원래는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윤리위원장이 오셔야 되는데 윤리위원장이 최규일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규일 의원이 못 왔어요. 그리고 소집 자체를 장석춘 도당위원장이 최규일 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가 한 거예요. 최규일 의원이 스트릿바 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걸린 상황이고 녹색당이 고발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처음에 네. 이 사건 다룰 때 그때 천여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보다 좀 더 높은 곳에 내가 있을 거야. 그때 그 맞아요. 노래 예,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군의원들도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게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그 판결의 주체가 갖는 가장 중심이 사실은 공정함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당이 네. 이건 공정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당이 문화 처신을 자체가 하는 데 공정해야 되고. 있어서. 예. 그거는 우리 저 자유한국당 당원이신 김성진 의원님께 한번 그 물어봐야 자유한국당의 될것 문제가 같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네. 것은 아니 근데 쉽게 말하자면 끝발에 따라가지고 다 틀린 거예요. 아니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해요. 어쨌든간 현재 우리만의 그래요. 문제가 예를 아니고 들자면 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자유한국당만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말일 뿐이에요. 그렇지 아니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나머지도 않지만 똑같은 어쨌든간 잘못한 당은 사과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사과를 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당 내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있어요. 징계 조치나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민주당에서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네. 본인 스스로 탈당을 했잖아요. 네. 최결 의원이 사퇴할 거 아니면 본인 스스로 저는 이대로 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에 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행보를 취해야 되는데 그 영주와 이 문경 예천 주민들을 뭐 알로 보는지 이건 너무 알로 본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그 최소한 기본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걸린 사람에게 다시 윤리위원장을 맡긴다든지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이게 문화적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본인도 조금 고사해 주는 게 정치에 맞고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현재 정치를 보는 시각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저는 정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정치적으로 풀자고 근데 김성진 왠지 의원 그 잘못하지 김성진 않았을 의원님은 거니까요. 김성진 의원님은 아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싹 빠져나가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요. 네, 지금 세 분이 좀 몰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오시라고. 근데 국회 사무처가 최근에 국회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규정 개정했잖아요. 뭐 외교 결례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앞으로 해외 출장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게 조금 제동에 걸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미가 없죠.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무리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한번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정리한다고 보지 결국은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출장비를 지원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또 일부 환수한다거나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제도를 완성하는 거는 사람의 문제여서. 이 규정과 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종의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면평 하나 탁 던져버리고 이제 많은 방식인데 정말 변해야 될 건 사실은 그 의원들의 어떤 그 자세와 문화 자체가 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결코 해결될 우리 수 있는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이렇게 속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주민들을 상대로 어쩌면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자들 참 웃긴 이야기 한다 나이브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말했어. 네, 적어놔 수첩에. 네, 무서워져서 얼굴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최결 의원님,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밤에 나타나. 이상 의원님의 결단 계속 이어가 볼까요? 예, 저는 그 제 결단은 물 뿌려 마당 쓸고 예, 이게 사실은 그 소학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특히 이제 남명집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물 뿌리고 마당 쓰는 것도 못하는 놈이 무슨 뭐 성리가 어떻고 천리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아, 그럼 하시거든요. 가장 기본이라는 소리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학문인데 아는 걸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작업들 그리고 가장 최소의 단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제대로 실천하라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이게 우리의 굉장히 한 500년간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요 근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이미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 그쵸. 도덕성을 딱 칼을 갈고 하면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될까?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아, 내년 총선에서 네. 글쎄요, 저는 그건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만족할 수준의 물갈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도덕성으로 생각을 해요. 물갈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평균 물갈이 폭이 한 40%는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물갈이를 한다 그러면 주로 대상이 되는 지역이 TK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지금 TK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쉽겠나? 그래서 저는 볼 때 방법은 어렵다. 굉장히 쉬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왜 쉽냐? 네. 각 당이 내세우는 내년도의 공천 기준은 주로 당원 여론조사 또 지역민 유권자 여론조사잖아요. 그걸 일정 부분 반영해서 공천자를 결정하겠다. 정말 이게 된다고 할 때 자기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의원이 부도덕적이다. 이걸 유권자들이 전부 반대쪽으로 대답을 해주면 공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러기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과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정치권에서는 말하자면 우리 자유한국당을 따지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쩌면 대권에 관심이 있다면 내 사람을 다음 총선에 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과연 도덕성이 제일 최우선이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경북 북부에 우리 이 방송이 공중파에서 송출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4분이 계시거든요. 이 최교일 의원 그리고 의성 상주랑 김재원 이쪽에 김재원 의원, 강석호 의원, 김강림 의원 이렇게 4분이 계신데 여기서 놓고 보면 최교일 의원만 초선이에요. 예. 그렇죠. 예, 나머지 의원들은 김재원 의원은 이미 당협위원장에서 자리에서 박탈돼서 본인이 딴 데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뭐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강석호, 김강림 2분 중에 한 분은 예, 경북 북부를 제외하고도 보면 최다선이에요. 경북에서. 그러면 이 2분 중에 한 분은 뭐 공천에서 살아남으실 거다라고 보고 보면 최교일 의원을 그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최근 들어서 중도 확장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와중에 최교일 의원은 좀 쉽게 날릴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교일 의원이 이 스트릿바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검찰 내부에 미투 폭로를 했던 서지영 검사의 이 미투 폭로 당시에도 이 최교일 의원이 검찰의 검찰국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덮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건도 고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 굳이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을 그대로 근데 둘까?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 정치 평론가가 아닌 그렇죠.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뭐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법률 지원단을 지금 굉장히 특별하게 강화를 했거든요. 네. 당규에는 한 50명 미만으로 두게 되어 있는 걸 현재 27명인데 이거를 300명으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법률지원단장이 최교일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 역할과 무게감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적 교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하나 하고 아까 김성진 위원 말씀하신 거로는 실제로 지역에서 경선을 했을 때 신인이 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어서 현역을 밀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내년 총선에서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반드시 이기는 총선이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현역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조직력을 그거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전용길 위원님은 그 연령대에 맞게 아니, 바램을 담아서 우리 정치판을 요즘에 계속 분석을 하시죠. 공시문 대 공나고 하시문 대 판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 그것보다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조언을 그러니까 하는 애정을 상황. 가지고 바램을 갖고서 네. 위시와 이야기하셨는데 호프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대구 경북에서는 최규일 의원이 경북 선거에 이기는데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공천을 이러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문제없이 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주게 됐을 때 이것이 전체 전국적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 이 총선이라는 전국 단위 선거를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로 맞춰가는 데는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큰 이 대의 명분을 제시하지만 각 지역 단위로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바꿀 수 있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면 원동력은 그 여론조사에서 심판해주지 않으면 상당 부분은 공천을 주는 입장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판단은 유권자 몫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데 결국 최후의 어떤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한 발도 나가기 힘든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거죠. 근데 최규일 의원 한번 보면요. 요즘에 현 정부 들어서 휴대폰 조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휴대폰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 또 접대비 관련해서도 법안을 발의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 활동에 전혀 지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휴대폰 요구에 대해서 이 거부하는 걸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 최규일 의원 본인 활동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강효상 의원 사태 이것에 대해서 좀 방어용으로 이렇게 제시한 법안이고 근데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재밌는 거는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법안을 왜 발의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핵심입니다. 네, 자동으로 폐기 처분되거든요. 네.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데 그럼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국회 안 갈 거니까 법안 발의를 계속 하는 거야. 일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의정 보고서 할 때 제가 이만큼 이런 발의했습니다.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여당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라고 하는 뭐 속셈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법안을 발의하지. 지금 국회도 안 들어오고 법안 발의하는 못 거는. 하고 있었어요. 그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 당사자가 할 것 같으면 할 시간도 없고 못 하겠죠. 예. 뭐 국회 입법처나 예? 또 보좌관들이나 다 해주니까 말 한마디만 꺼내면 다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아니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거는 올리는 거는 국회의원 본인이 의원을 의원을 하면 되죠. 올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오늘 뭐 예천군 의회 사건도 그렇고 최규일 의원도 그렇고 짚어봤는데 반복되지 않으려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얘기하면 너무 언론이 돼서 늘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 아까 드렸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정치인들을 밀어주는 가장 큰 힘도 사실 유권자인데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의 가장 큰 적도 유권자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찍을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정치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정치인들을 바꾸는 거는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윤리의식과 도덕의식과 또 어떤 그 판단의식을 좀 가지고 움직이는 거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사생결단 이렇게 보시면서 좀 판단도 좀 바꾸고 생각도 좀 바꾸면서 문화를 조금 끌어가는 이게 조금 늦더라도 아마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예방할 수 없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4년마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평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최근 들어서 좀 들만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경쟁을 시켜주면 시민들이 이롭다. 이 도덕적 문제로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얼마 전이었죠. 경북 구미에 그 새로운 대기업이 들어와서 구명 일자리를 조성하기로 하게 됐는데 네. 이 자리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시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게 되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서는 김영건 의원이 이미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상태고 이 지역구를 두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도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도덕적인 문제로 경쟁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구미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좋은 기업들 더 만들려고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막 토론회 개최하고 시민들 만나러 다니고 기업인들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쟁을 시켜놓으면 결국 득보는 거는 시민들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사고 칠 상황이 안 가게 된다.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진지함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문제보다는 칭찬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님의 결어 끝으로 들어보죠. 네. 예민한 도덕적 감수성을 가진 국민들이 결국은 그 윤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위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 없는 책임은 있을 수 없고요. 또 책임이 따르지 않은 권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책임지지 않고 회피만 한다면 권위 또한 곧 잃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